안녕하세요. 대단한 목수보다 더 대단한 집사람 대목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켓몬스터 캐릭터 중에 리자몽 연필 스케치를 해볼 겁니다. 포켓몬스터가 요즘 정말 핫했을 때보다는 덜 핫하지만 우리 동네 마트는 여전히 줄을 서야 1인 1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줄을 서줄 수가 없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포켓몬스터를 만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색칠은 원하지 않고 여러가지 버전으로 스스로 색칠하겠으니 연필 스케치 후에 복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복사라는 방법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A4 종이에 최대한 크게 그려달랍니다. 네,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감정 표현에 솔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해야 한다는 말은 감정을 숨기고 부정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 감정이 현재 어떠한 감정인지 잘 들여다보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원인을 찾고 그 감정이 정당한 감정인지 판단을 해봅니다. 원인을 찾았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 느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위로가 됩니다. 내가 단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면 그 원인이 예민함이었기 때문에 반성을 하면서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은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솔직하게 표현해도 남들이 불편함을 덜 느끼고 기쁨은 나누면 2배라는 말처럼 마음껏 기뻐하고 아주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도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했는데 저의 유형은 INFJ가 나왔습니다. 제 성격 유형을 밝히는 이유는 제가 왜 그런 궁금함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여기서 INFJ가 가지는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화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이 생깁니다. 화가 났는데 화를 참아야 하는 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럼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맞는 걸까요? 화가 나면 단순하게 나 화났어 라고 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완벽하게 표현이 다 되는 건가요? 화났다고 말을 함과 동시에 나의 화는 가라앉아지는 건가요? 너무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을 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견뎌야 하는데 그럼 이것은 모순인가요? 화가 나는 감정은 표현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은 정말 나쁜 건가요? 그럼 도저히 화가 나서 참지 못할 경우 화를 삭히고 싶을 때 스스로 견디고 있는 행동은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 건가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만 생깁니다.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감정에 솔직하기 위해서 나의 서운함과 화와 기분의 불편함을 상대방에게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것도 나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때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줬다면 그때 조금만 양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상대방이란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의 솔직함이 정신건강에 정말 도움이 된 건가요? 저는 살면서 상대방의 언행이나 행동에 기분이 불편해질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마음으로는 화가 나지만 화를 겉으로 표현하는 걸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서 상대방을 대할 때의 허용성은 다릅니다. 말하지 못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며 이해의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다혈질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화를 내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만 다시 곱씹어 보고 생각해 봐도 상대방이 도가 지나친 행동을 했다거나 무례했다거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은 맞았었네 하고 그때 그렇게 말할 걸 하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순간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화를 내기에도 충분했던 상황이었다는 확신이 들면 비록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내면의 화도 충분했다고 다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혹시 내가 약간의 불편함을 내비쳤다면 내 감정에 솔직했던 스스로를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매번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말하지 못하고 나중에 소갈이하는 제 자신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화를 내도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약간의 흔들림의 감정을 더 컨트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살짝의 불편함을 내비쳤다면 그렇게 표현한 부분에서조차도 더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그러고는 생각합니다. 와, 감정에 풀직하게 표현하라는 말에 속아 넘어갈 뻔했네. 와, 내가 그때 언성 높이지 않고 이만큼만 표현한 게 정말 다행이다. 와,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될 뻔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도의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 또한 나 역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은 정신건강을 위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세요. 괜찮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정말 괜찮은 줄 알 겁니다. 오해를 쌓는 것보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감정에 솔직해지면 됩니다. 그러한 솔직함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상대방이라면 그 관계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스스로는 내 감정에 솔직해지며 귀를 기울이며 들여다보겠지만 후회하며 반성하는 내 자신이 더 괴롭기 때문에 내 정신 건강을 위해 남들 앞에선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안 하는 걸로. 화라는 감정에서의 저의 궁금함에 대해서 댓글로 답변을 해주시면 저도 참고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리자몽 연필 그리기를 하면서 내가 이 심플한 그림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있다는 것에 현타가 왔지만 1시간 50분 만에 스케치를 완성했습니다. 포켓몬 색칠 공부를 사줬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INFJ로서 굳이 피곤하게 사는 질문과 생각들의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